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강의는 초보가 왕초보한테 하는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제가 사전에도 공지 드렸듯이 그 하루에 투데이가 20에서 50명 이하인 선배님들만 오늘 오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하루에 1000명 넘게 들어오시는 선배님들도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기를 조금 해주세요. 아, 나는 하루에 50명이구나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완전 왕초보 입장에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 뭐야,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 왕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초보가 왕초보한테 전달하는 컨셉으로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습관을 잡으면서 실제로 블로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버전을 조금씩 더 올려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디자이너고, 현재는 3P 바인더에서 그 마케팅 총괄 그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청소년하고 그 청년들을 위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그 꾸준히 하고 있다. 요 정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곳들에서 막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제가 한 장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게 우리의 출근길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또 들어와 주신 우리 선배님들은 전부 다 아침형 인간이고, 또 아침형 인간 하면 이제 조금 우습죠. 우리 다 새벽형 인간이고, 시간 관리 또 완벽하게 하시고, 또 정해져 있는 틀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그 만약에 8시에 출근이면은 한 4시,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왜 갑자기 다 피하세요? 그렇죠?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시간 관리를 하고 바인더를 8년 넘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아침 풍경은 이래요. 제 아침 풍경은 와, 큰일 났다 해서 뛰는 이라고 제가 보는 환경이 이래요. 제가 막 뛰는 이라고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항상 조금씩, 그러니까 10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 10분 조금 더 누워 있다가 항상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출근할 때 시간을 진짜 가장 많이 봐요. 5분 남았다, 막 2분 남았다,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는데, 제가 시계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게 이런 환경들을 많이 봐요. 주변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또 막 여러 그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변에 있는 풍경과 전광판을 보던 그런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배님 그렇지 않으세요? 출근하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핸드폰을 진짜 많이 보고요. 스마트폰에서 기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스타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삶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블로그, 막 인스타, 유튜브, SNS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건데, 이런 온라인 세상에 내 공간이 하나도 없다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큰 온라인 중에서 블로그라는 나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내 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토리들을 내가 온라인의 이 공간에 한번 남겨보자라는 컨셉에서 오늘 시작을 이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에서는 제가 블로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블로그 습관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제가 이렇게 짜자짝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좀 되시나요? 네, 되시죠? 네, 안 돼도 꼭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어떤 노하우를 풀 거냐면요. 제가 1년 동안에 강의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비에 쓰는 돈이 거의 1000만 원이 다 돼가고요. 그리고 저희 그룹이 쓰는 돈이 한 3800만 원. 그래서 1년에 이런 강의 듣고 온라인에 관련된 수업 듣는 데만 48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또 요즘 온라인 강의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중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왠지 목요일 날 저녁에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왠지 금요일 날 저녁에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저를 돌아봤더니 이런 강의에 계속해서 그냥 강의 듣는 거에만 습관이 돼서 노하우랑 지식은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제가 액션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느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강의를 하나 듣고 내 삶에 진짜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강의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액션에다가 집중을 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엄청난 것들 안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막 키워드며 최적화며 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미 블로그 강의 또 많이 들으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키워드들은 오늘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당장 액션할 수 있는 진짜 왕초보가 바로 액션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다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습관 잡으면서 제가 코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도와드릴 거예요.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여러 선배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오늘 들어오신 선배님들 중에서 투데이가 1000명 넘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게 글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 하면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하쌤님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액션하기 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블로그 앱을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 다 있으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블로그 앱을 다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하면 요런 어플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치 받아 주세요. 네, 이미 설치해 주신 선배님들은 기다려 주세요. 우리 왕초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빠르게 검색하셔서 설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설치 다 받으셨으면 채팅창에다 한 번씩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역시 엄청 빠르시네요. 와, 대박. 네, 그럼 10초만 더 드릴게요. 대박. 와이파이가 되게 빠르시네요. 네네, 네, 거의 다 이제 다운받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PC에서는 앱이 따로 없이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이제 로그인 하셔서 네이버에서 아예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네, 네이버에서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컴퓨터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 네이버 로그인까지만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시면은 아래쪽에 내 로그인 정보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블로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누르시면 내 블로그에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블로그 창까지 한번 띄워놔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네이버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보면 블로그라고 있어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쪽에 블로그라고 있어서 이 블로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화면 잠깐 내리시고 먼저 네이버 로그인만 먼저 해주신 다음에 다시 화면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면 내리는 거, 네, 화면 내리는 거 저희 채팅창에다 써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떨려하지 마세요. 떨려하지 마세요. 화면 내리는 거 쉬워요. 떨려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다 함께 하는 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네, 저희 진짜 다 왕초보라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채팅창으로 도와드릴 거고 블로그 클릭하셔서 내 블로그를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또 검색을 해주세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해주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포토스케이프 검색을 하면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떠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운받아 주세요. 호명 선배님 지금 PC가 없으시면 어차피 하시는 법 아시니까 그냥 쭉 설명만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네, 포토스케이프 다 다운로드 누르셨죠? 네, 그렇게 해서 포토스케이프까지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 다 되셨죠? 그럼 설치되는 동안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되는데 시간이 있어서 설치되는 동안 저희가 이거 세 가지만 먼저 쓸게요.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강의에서 얻고 싶은 거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차이점이 엄청 크더라고요. 쓴 선배님들은 내가 이거는 꼭 배워야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원했던 걸 가져가는데 처음에 내가 이 강의에서 배우고자 했던 목적이 없이 일단 들어볼까 하면은 크게 남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3분 동안 우리 채팅창에다가 이번 블로그 강의에서 요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요런 것들은 내가 한번 가져가 보고 싶어요를 자유롭게 한번 써서 올려주세요. 근데 써서 올려주실 때 한 번에 3개를 써서 올려주세요. 최대 3개니까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한 3분 정도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써주시고 그 써주시는 동안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써주시는 동안 잔잔한 노래를 하나 또 틀어드릴게요. 그래요? 잔잔한 노래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다음번부터 틀어드릴게요. 좋아요. 얻고 싶은 거 세 가지, 이번 강의에서 얻고 싶은 거 세 가지를 그냥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블로그 앱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타이틀도 좋고요. 블로그 알고리즘도 좋아요. 네, 그리고 포스팅할 때 양질의 포스터를 효과적으로 쓸 수,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블로그 작성법, 네, 설명드릴 거고요. 나만의 블로그 주제 찾는 법, 그리고 포스팅 쉽게 하는 법, 맞아요. 꾸준히 하는 방법, 블로그 앱으로 글 쓰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10분 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블로그 정체성 찾기. 맞아요. 제가 막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블로그의 정체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꿀팁들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도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유입수도 설명드릴게요. 포스팅 제목 정하기.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 네, 좋아요. 네, 이런 거 다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로서 대박. 대박. 네네. 그리고 꾸준하게 잘 운영하는 방법 네, 설명드릴게요. 이웃 늘리기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다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항상 고민만 했었는데 오늘 지금 시점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채팅창에 줄 띄어쓰기 올려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 3.7이 혹시 다운이 안 되시나요? 다운 안 되시면 저희가 나중에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다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 늘리는 것까지. 네, 좋습니다. 오늘 파워블로그 되는 법. 네,
파워블로그 화이팅. 네. 네. 우리 오늘 왕초보인데 벌써 파워블로그 큰일 나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블로그 알고리즘, 네, 좋습니다. 블로그로 100억? 네, 그 우리 왕초보인데 블로그로 100억을 벌면은 큰일 나요. 네. 네, 지혜 선배님, 큰일 나요. 아, 패션 마켓 운영하는 거?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목표해 주신 거, 또 이제 그 다짐해 주셨던 것들을 끝날 때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적어 놓고 하시면은 끝나고 났을 때 그게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데요. 왜 블로그냐? 제가 블로그에 대한, 블로그로 제가 이득을 봤었던 사례들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그 제가 많이 했었던 게 청소년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 영업 가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영업을 가서 나 이런 강의 할 수 있어요. 영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사비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역할을 하나 더 추가시켰냐면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제가 강의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블로그에다가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다 그냥 제가 강의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막 독서 모임하고 막 강의하고 이랬던 것들을 다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한테 메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재단인데 강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학교인데, 우리 어떤 대학교인데, 당신 이런 강의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 와서도 한번 강의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업하러 안 가도 강의가 저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0만큼의 강의를 했었다면 블로그를 해서 온라인에 그냥 제가 이때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한 게 아닌데도 8에서 9만큼이 어느 순간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가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가 들어오니까 또 뭐가 좋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가 들어올 때는 그분이 이미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서 저한테 의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막 제안서도 보내고 막 설득하러 가고 가서 또 막 이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냥 온라인이 세팅돼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제 브랜딩이 이 블로그로 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그걸 통해서 나왔었던 매출들을 갖고 왔는데 그냥 많이 벌었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회수도 이제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구나. 요렇게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잠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오늘은 큰 이론들 안 하고 이제 쉽게 해서 액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 3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타겟이고, 두 번째가 카테고리, 세 번째가 채널 이해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실 때 요거 3가지만 확실하게 아시면은 블로그를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바로 액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더 갖고 왔는데 바로 홍보 방식이에요. 이 홍보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의 이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4가지를 크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타겟이에요. 타겟은 뭐냐면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지? 이게 바로 타겟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저희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이 자기 글을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줄글을 자기의 느낀 점이나 이런 줄글을 그냥 쭉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좋아요가 35개고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좋아요 4개, 그리고 공유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고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 이제 SNS, 내 블로그나 SNS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쓴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나중에 분석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저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저자들이 많이 들어오네. 저자들이 왜 내 블로그에 들어올까? 왜 내 SNS에 들어올까? 이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 출판업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원래 썼던 컨셉은 내 스토리를 쭉 써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들은 출판을 하고 싶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컨셉을 싹 바꿔서 그때부터 출판하는 방법, 출판 미팅, 출판했었던 흔적들을 다 남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공유하는 게 146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고객을 A라고 잡고선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내 글을 보는 사람은 청소년이야. 그래서 막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니까 잠시만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혹시 PPT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한 번만 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걸 저희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한번 켜주세요. 제가 제 화면 키우고선 다시 할게요. 지금 갑자기 키가 꺼져서. 네, 어려우시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계속 설명 드릴게요. 좋아요. 일상에 카페 간 것, 네, 성경 말씀, 네, 좋아요. 감사일기도 좋고요. 네,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기적도 좋아요. 분야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돼요. 부동산 정보. 오, 아빠 육아. 네네, 좋아요. 연애일기. 부럽네요. 학원 시스템 소개 좋아요. 네네. 부동산 좋고요. 서평 좋고, 네. 주얼리 강좌 대박. 힐링 테라피. 네, 그렇게 연결되게끔 하셔도 너무 좋아요. 셀프 리더십 너무 좋아요. 정리수납 역시 대박. 네, 네. 안효서 선배님, 알겠습니다. 애기들 먼저 봐주세요. 우리 쌍둥이들 너무 귀여워요. 보험 약관 분석.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꿀팁들이 이제 진짜 완전 전문성이 되거든요. 네. 책 만화, 드라마, 영화 리뷰 좋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 막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은 심지어 막 노래 듣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듣고 그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죠. 나는 책을 읽어야 돼. 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잘 안 읽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해야지. 그래서 블로그 글에다가 앞으로 책을 30일 동안 읽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딱 올리고 맨날 몇 장씩 읽은 거를 써서 올리셔도 돼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짐을 하셔도 됩니다. 노래필사. 네, 노래필사 좋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요. 뭐 봐봐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근데 다 좋아요. 네, 다 쓰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는 크게 핵심 분야, 내 핵심 카테고리 1개에서 2개,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요. 나중에 이제 글을 쓰거나 하실 때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문성 있는 카테고리를 나중에 정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연습이고 어려우면은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먼저 세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글을 올리셔야 돼요. 포스팅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고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블로그 이렇게 올려도 돼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개 정도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1일 1포스팅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1일 1포스팅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1일 1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틀에 글 하나 쓰는 게 습관 잡기가 더 어려워요. 3일에 글 하나 쓰는 게 습관 잡기가 더 어려워요. 이왕하실 거면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동안 하루에 1개씩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이걸 왜 쓰는 거냐면 막 글을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 쓰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글 패턴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들어오는 이제 그 방문자들이 있어서 타겟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웃 마케팅도 하고 키워드 마케팅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스킬적인 거, 전략적인 거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액션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액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략적인 글쓰기까지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집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게 하려면 막 돈을 쓰거나 금전적인 무언가로 그 마케팅 그 비용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올리는 게 제일 처음 그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채널 이해예요. 채널 이해는 뭐냐면 그 지금 블로그라는 채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강의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블로그 지금 꼭 해야 돼요? 블로그 하느니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은 인스타랑 유튜브가 대세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을 때도 실제로 블로그보다 유튜브랑 인스타 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왠지 블로그를 지금 하느니 그 에너지를 유튜브나 이런 데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의문들 다 가지셨죠?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혹시 엔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쵸? 엔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은 직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사람들을 우리가 엔잡러라 그래요. 영어로 엔잡러. 이 엔잡러라는 단어가 이제 생긴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시대가 한 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블로그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인스타만 해서도 안 되고요. 유튜브만 해서도 안 돼요. 세 개 다 하셔야 돼요. 그쵸? 한 개 하기도 힘든데 세 개 다 해야 되니까 끔찍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한 개 세팅을 잘하면 나머지 두 개, 세 개 하는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를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를 다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를 그냥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로그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하실 때 검색 엔진 마케팅이 있고 SNS 마케팅이 있어요. 그 질문 올려주신 거 저희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 엔진 마케팅이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그죠? 블로그, 네이버, 구글이죠. 그러면 SNS 마케팅은 뭘까요? 맞아요. SNS 마케팅이 인스타, 유튜브, 이런 그 페이스북 이런 게 바로 SNS 마케팅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 주셔야 되냐면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아니면 제가 끌게요. 네, 제가 껐습니다. 네, 다 껐습니다. 그 검색 엔진 마케팅은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해서 누적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SNS 마케팅은요, 휘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할 때는요, 한 개 글을 올린 사람보다 누적돼 있고 전문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더 노출이 잘 되고요. SNS 마케팅은요, 그 막 공들여서 막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휘발성이에요. 그냥 한 장 올리면은 그게 막 5분, 10분 내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휘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을 다 골고루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네이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제할 때를 생각하시면요. 결과적으로 다 네이버에서 결제를 해요. 그래서 그 구글이 편한 거로는 76점을 받았고요. 네이버가 편한 걸로는 68점을 받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네이버가 점유하고 있는 퍼센트는 86%입니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 페이 진짜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막 요즘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하고 그러시죠?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구글 기반이 아니라 SNS 기반이 아니라 네이버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출은 네이버에서 일어나고요. 이 네이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네이버가 얼마나 영리하게 잘하냐면 자기네들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합니다. 인스타가 요즘 대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인스타인데 제가 인스타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에 접속을 하면 이게 제 바탕화면인데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잘 보이시죠? 제 핸드폰 화면에서 가장 메인에 그 인스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인스타를 딱 누르면 인스타 화면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게 제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제 프로필 있고 제 게시글 막 팔로워 수, 팔로잉 수 그리고 제 게시물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인스타 화면인데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떠요. 사람들의 스토리가 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 제가 가린 거예요. 어떤 아이디로 글 올린 게 이렇게 떠요. 그리고 또 내리면은 또 어떤 아이디로 이렇게 글 올린 게 뜨는 패턴이 바로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계속 쓰시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숭당숭당 내리면 너무너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요즘 대세가 인스타니까 네이버가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그 SNS 다 모아놓은 건데 네이버 블로그 앱 아까 까셨죠? 이 블로그 앱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요즘 이렇게 떠요. 위에 뭐가 뜨죠? 위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쫙 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요. 그 사람의 아이디가 뜨고요. 글이 뜨고요. 내용이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래서 그 이 네이버가 SNS가 너무 잘 나가니까 유튜브랑 인스타가 하는 패턴들을 진짜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로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요. 그래서 이 네이버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나 아니면 또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 네이버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바로 검색 엔진 마케팅, 이 블로그 네이버고요. SNS를 통해서는요. 고객하고 만나는 접점을 늘리시면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 거 있죠. 그게 바로 홍보 방식입니다. 홍보 방식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홍보할 때 풀 방법이 있고요. 상위 노출 방법이 있어요. 혹시 상위 노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이버에서.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 하면 상위 노출 맨날 듣죠? 이 상위 노출이 뭐냐면 내가 네이버에서 A라는 걸 검색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뜨냐 안 뜨냐 그냥 그거를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위 노출은 블로그 글을 진짜 열심히 잘 쓰고 또 여러 스킬들에 맞춰서 이렇게 짝짝짝 잘 써가지고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쵸?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섞여 있어요. 그 다음, 풀을 확보하는 마케팅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 오픈 채팅방 엄청 많으시죠? 그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에 자기 풀을 이미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보겠죠. 그래서 크게 풀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또는 내 블로그를 이제 최적화되게끔 꾸며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유명 강사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강의를 엄청 잘 하시는 그냥 강사분이에요. 이분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풀 마케팅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블로그는 그 깔끔하게 정리랑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검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검색이 전혀 안 돼요. 근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00에서 2000명을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풀이 있어요. 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올려서 자기 풀에다가 딱 올리면 풀에 있는 1000명이 다 들어가서 보고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마케팅을 할래. 또는 이분은 그 강의를 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요. 이분도 자기 사업 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를 잘하냐면 이웃 관리를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블로그 이웃들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다 들어와서 공감 누르고 다 댓글 달아줘요. 그래서 이분은 글을 올리자마자 1시간 안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게 달려요. 그리고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리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풀하고 이웃 관리 마케팅을 할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명 브랜드는요. 그냥 블로그 자체를 최적화를 시키고요. 블로그 글 쓰고 이런 방식들을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검색만 하면 상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정하면 돼요. 나는 풀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웃을 이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블로그를 최적화시켜서 상위 노출을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정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선배님들이 블로그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야, 풀이 중요해. 그럼 풀 강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야, 이웃 중요해. 그럼 이웃 강의 또 들으실 거예요. 이웃 늘리기 이런 강의. 그러다가 야, 상위 노출하려면 최적화를 해야 돼. 그럼 그 강의 또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듣고 그냥 그 한 가지를 액션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개를 그냥 정해서 액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전문성을 이제 부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확장시켜서 나중에 내가 쓴 블로그의 글들이 모여서 책으로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해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기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블로그를 통해서 부수입도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 할까 유튜브 할까 인스타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냥 딱 정하시고요.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중에서 한국에서는 블로그 시장이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할 건데 지금부터는 같이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지금 블로그에 다 접속을 하셔서요. 현재 이웃수랑 방문자 수를 우리 채팅창에다가 다 올려주세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0명이어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올려주세요. 시간 제가 3분 드릴게요. 좋아요. 네, 00D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좋아요. 네. 그 투데이가 그 268이네요. 네, 대박. 네, 우리 또 엄청나신 선배님들도 계세요. 네, 또 다 우리 함께 서로 도와주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또 바로 떠요. 오, 네, 토탈 네, 높으시네요. 와, 오늘 106명. 대박. 여기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어디서 보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그쵸,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우리 주소 있죠? 제가 그 공통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주소에서 주소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블로그.네이버.com 앞에다가 여기 화면 혹시 제가 키울게요. 네, 여기 블로그 앞에다가 M.을 붙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바일로 바뀌어요. 모바일로 바뀌면은 맨 위에 바로 떠요.
네, 블로그 앞에다가 네, 우리 선배님들 주소 블로그 앞에다가 블로그.naver.com 해서 우리 또 선배님들 막 주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블로그 이거 앞에다가 m.을 붙이세요. 그래서 m.블로그.naver.com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네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네, 그 M을 붙이면은 바로 그 PC가 모바일 버전으로 돼서 거기에서는 그 누구나 공통적으로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 써서 올리셨죠? 그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뒤에 그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한 달 뒤에 그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진짜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기 전에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뭘 알아두시면 좋냐면요. 그 우리가 네이버에서 3P 바인더라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인 키워드, 대표 키워드라 그래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검색했을 때 아래에 자동 완성 검색어라고 해서 3P 바인더 땡땡땡, 3P 바인더 땡땡땡 이런 식으로 떠요. 이거를 우리가 자동 완성 검색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정도 용어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많으신데 사업할 때 요청이 많이 와요. 우리가 대표 키워드 작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 완성어 키워드 작업해 드릴게요. 이게 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연관 검색어가 떠요. 이 연관 검색어는 3P 바인더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제 이 글을 쭉 보다가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색어를 이제 눌러서 연관돼서 지어진 그 검색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P 바인더 검색한 고객들이 바인더 다이어리를 검색을 또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또 3P 바인더 검색한 고객님들이 20 바인더를 또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관돼서 뜨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를 운영 중이거나 그 매장을 운영 중인 그 분들이라면 여기 옆에 이게 공식 블로그예요. 공식 블로그가 뭐냐면 공식 블로그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공식 블로그로 등록하면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3P 바인더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무조건 내 거가 이렇게 상위에 뜨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를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 공식 블로그 꼭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이거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장인데 저희 거 글이 떴죠. 그쵸? 이게 아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상위? 그쵸? 이게 바로 상위 노출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에 검색한 게 바로 뜬 걸 그냥 상위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로그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블로그에서 그 기본 설정에다가 자기 블로그 이름, 별명, 소개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걸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제가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넣는 거랑 모바일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바일하고 PC 버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모바일하고 PC 버전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는 모바일하고 PC하고 다르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꾸미기 설정에서 요건 제가 한 번씩 그냥 쭉 눈으로만 보세요.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블로그일까요? 홈페이지일까요? 맞아요. 이거 블로그예요. 근데 홈페이지처럼 생겼죠. 요즘은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만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꾸미기 설정, 이 레이아웃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 저희가 하는 건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것도 홈페이지처럼 생겼죠. 그쵸? 그리고 얘도 보면은 홈페이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인지 홈페이지인지 약간 헷갈리게끔 디자인을 잘 꾸며놔요. 이런 식으로. 이건 더 대박이죠. 그렇죠? 이거 완전 홈페이지처럼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놔요. 네. 아이고, 부끄러우니까. 네, 네, 이건 제 건데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처럼 꾸밀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처럼 꾸밀 때 그 레이아웃 아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만들 수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킨도 내가 원하는 스킨을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블로그 보이시죠? 여기 다 보이시죠? 이거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이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네, 이게 저희 메인 블로그입니다. 네, 다 보이시죠? 메인 블로그 여기에서 그 쭉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쭉 내리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글을 써놓은 거고요. 우리 프로필 쪽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꾸미거나 내 블로그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 내 프로필 관리를 다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관리를 누르시면요. 관리가 이렇게 쭉 다 떠요. 맨 위에 기본 설정. 그래서 이 기본 설정에서는 내 블로그 닉네임, 내 블로그에 관련된 설정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꾸미기 설정이 있어요. 이 꾸미기 설정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 블로그를 이쁘게 꾸미는 것들, 그리고 메뉴 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 두 개만 잘 쓰셔도 돼요. 기본 설정이랑 꾸미기 설정. 그래서 꾸미기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누르면 제일 처음에 스킨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블로그 꾸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스킨 선택을 누르면 여기에 다양한 스킨들이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들을 나중에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다 떠요. 이런 식으로 다 이쁘게 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선택을 다 꾹꾹꾹 눌러보시면서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처음부터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서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쓰시고요. 기본 설정에 가시잖아요. 기본 설정에 가면은 처음에 블로그명, 내 블로그의 이름을 쓰는 거, 블로그 별명, 내 블로그 별명을 쓰는 거, 소개글 쓰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미지 사진이랑 모바일에 들어가는 사진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모바일에 넣는 사진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 여기 블로그 설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쓰기 앞서서 항상 이거를 먼저 같이 설명드려요. 이게 뭐냐면 사진 촬영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기 좋은 사진이 감상하기에도 좋죠. 그쵸? 그래서 아무 사진이나 막 찍어 올리면요. 사람들이 보다가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진을 이쁘게 잘 찍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스마트폰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마트폰 렌즈를 다 닦으세요. 의외로 스마트폰에 지문을 많이 묻혀가지고요. 사진을 찍었을 때 엉망으로 나오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렌즈를 다 닦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 적극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네, 감사해요. 네, 스마트폰 렌즈를 닦았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찍으실 때는 두 손으로 찍는 거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그 사진 찍을 때 그 소품들 있잖아요. 막 연필이건 볼펜이건 이런 소품들을 책 옆에다가 하나만 두고 찍어도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를 잘 이해하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멋있죠? 그쵸? 물론 모델이 멋있어서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죠? 근데 이게 잘 나와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얘도 안정감 있죠. 얘가 안정감 있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또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선 하나, 선 하나, 선 하나, 선 하나를 그어서 9칸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9칸으로. 아시겠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9칸이 있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물을 찍을 때 점 2개의 사물이 들어가게 찍으시면 안정감 있고 이쁘게 나와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점 2개에, 이 2개여도 되고요. 이 2개여도 돼요. 또는 이 2개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점 2개에만 들어가게 찍어주시면요. 안정감 있고 이쁘게 찍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연환경 많이 찍으시죠? 자연환경 많이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3분의 2 정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면 더 잘 찍힙니다. 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안정감 있고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
또 장미꽃, 또 이런 벚꽃 다 점 2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물을 아무거나 사진을 한 장 찍어보세요. 원래 찍던 패턴 말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문 사진이나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책도 괜찮고요. 네, 아문 사진이나 2개의 메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지금부터 찍어주세요. 포스터 안 남겼지. 오늘 잘 안 되네. 디자인. 네, 좀 찍으시니까 조금 다르신가요? 네, 좀 아닌가요? 안 다른가요? 네네네. 네, 조금 다르죠? 네, 네, 아주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조금. 처음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걸 한 번씩 고민하시면서 찍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제 얼굴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팁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사진 찍을 때 책 사진하고 또 무언가 들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무언가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들고 찍을 때 손에다가 힘을 주면 손가락이 밑게 나오겠죠. 그래서 팁을 제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바인더를 들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바인더를 아랫손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찍히는 사진의 손가락은 그냥 얹어주세요. 손가락에 힘을 주면 손가락이 밑게 나오죠.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네, 죄송해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밑게 나오죠. 그래서 네, 손가락이 밑게 나오니까 아래쪽에다가 힘을 주시고요. 이 사진 찍히는 손가락은 그냥 살포시 얹는다고 생각하시고서 사진을 찍으시면요, 훨씬 이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여기다 힘을 주고 그냥 이 손가락은 힘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런 제 엄지랑 검지는 힘을 하나도 안 줬어요. 힘을 하나도 안 준 상태라서 이제 힘이 덜 안 들어가서 손가락이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착각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찍으면 안 이뻐요. 맨날 막 자기 탓하잖아요. 아, 내 손가락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을 줘서 밉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지금 찍어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네, 손가락 힘을 빼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아, 그래도 안 이쁘면 또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손가락을요 사이드로 빼세요.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사이드로 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손가락이 닭발보다 이쁘죠. 그래서 손가락 우리 지혜 선배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만약에 내가 조금 밉다, 내 컴플렉스가 손가락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진을 찍으시면은 손가락이 안 나와서 사진 찍을 때 훨씬 더 이쁘게 찍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선배님들이 사진을 찍다가 이거 손가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선 올리기 전에 나 이거 손가락이 조금 안 이쁜데 해서 못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찍으시면 훨씬 더 도움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찍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또 진행할게요. 그 다음 제가 또 블로그 할 때 또 꿀팁들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제 컬러예요. 우리가 앞으로 썸네일이라든지 이미지를 만들 때 이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컬러의 의미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레드예요. 빨간색은요,
에너지, 생명력, 열정, 그리고 또 구매욕을 촉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 또는 막 어떤 열정 같은 걸 나타내고 싶거나 이럴 때는요, 빨간색을 쓰시면 돼요. 블로그에서 단어나 어떤 썸네일이나 이럴 때 빨간색을 쓰시면 엄청 포인트가 되고요. 또 오렌지는요, 상큼하고 약간 야망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또 막 그 재미, 이벤트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색은 그런 포인트 때 쓰시고요. 옐로우는요, 강렬한 색채이기 때문에 발랄하고 귀엽고 막 생기 돋고 이렇지만, 노란색을 너무 많이 쓰면 눈이 아파서 클릭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은 포인트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린 또 중요하죠. 이 그린은요, 긍정적이고 휴식이고 좋아하고 편안하고 편안해지는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은 그런 쪽에다가 많이 쓰시면 좋고요. 블루는요, 시원하고 젊은 막 평화 이런 쪽으로 조금 관련이 있고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포스팅 할 때는 파란색을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 사진 찍거나 맛집 사진 찍거나 이럴 때는요, 빨간기가 더 들어가게 하시고요. 파란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음식이 점점점 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죠. 그래서 세련된 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핑크는요, 약간 로맨스, 또 여성, 또 아동용품, 사랑 이런 쪽에 많이 쓰여서요. 우리 그 애기 아버님이나 또 그 다둥이 아빠나 막 이런 우리 선배님들, 또 다둥이 어머니나 우리 이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육아에 관련된 블로깅을 조금 하고 싶어. 그러면 포인트 되는 거 핑크색을 이렇게 뿅뿅뿅 넣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블랙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적이고 시크하고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련된 데에는 이런 검정색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색에 관련된 팁도 조금 드렸고요. 아까 포토스케이프 다운받으셨죠? 제가 이 포토스케이프 쓰는 것도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는 이 지금 썸네일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썸네일이 뭐냐면 제일 처음 앞에 보이는 게 썸네일이에요. 블로그 맨 처음 이미지에 보이는 게 썸네일인데 이거 이쁘죠? 근데 이거를요, 제가 포토스케이프로요 1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쁘죠? 이거 달라요. 조금 달라요. 아까 거랑 지금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포토스케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로 이런 것들 다 포토스케이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그래서 PPT로도 썸네일을 만들 수 있지만 1단계는 포토스케이프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포토스케이프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포토스케이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지금? 아까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받으셨으면요, 포토스케이프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포토스케이프가 이제 실행이 되면요, 제일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네, 포토스케이프가 제일 처음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진 편집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사진 편집을 클릭을 짠 해주시면 돼요. 포토스케이프 쓸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사진 막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인스타 이런 곳곳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요, 내 원하는 바탕화면에서 원하는 사진을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쁜 거 아무거나 갖고 올게요. 이거 갖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을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원하는 대로 자르시는 거예요. 자르실 때 여기 아래쪽에 자르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르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은 설명만 한번 쭉 들으시고요. 실제로 하는 거는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아예 올려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쉽게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자르기가 있는데, 자르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떨 때는 1대1로 자르고 어떨 때는 2대1로 자르고 어떨 때는 막 3대1로 자르잖아요. 그게 안 돼요. 블로그 썸네일을 할 때는요, 무조건 한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로만 해요. 아시겠죠? 제가 1대1 사이즈로 할 거면 무조건 다 1대1 사이즈로 썸네일 만드시고요. 내가 만약에 16대9로 만들 거면 무조건 썸네일을 16대9로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6대9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잘라져요. 원하는 부위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잘라집니다.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그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동그란 이미지를요.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 동그란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그 색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노란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면을 체크하면 색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는 이렇게 채웠는데 뒤에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명도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변해요.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쉽게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 한 요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글자를 한번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글은요. 여기 T라고 써 있는 걸 누르시면은 글자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글을 쓰는 거죠. 오늘 주제가 블로그 왕초보 탈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 얘를 그냥 마음껏 키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쉽죠? 그쵸?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하면요. 훨씬 더 생기 넘쳐 보이고 이거 만드는데 진짜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센스가 생겨서 막 진짜 금방금방 해요.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포토스케이프는 진짜 안 어려워요. 예쁜 사진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찍으면은 금방 많이 할 수가 있으세요. 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블로그 핸드폰 사진 혹시 뭐로 찍으시죠? 핸드폰 사진이래. 사진 보통 뭐로 찍으시죠? 그쵸? 핸드폰으로 찍으시죠? 네. 사진을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찍으시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블로그를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옮기실래요? 그쵸? 보통 대부분 선배님들이 다 카톡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 카톡으로 짜자작 보내서 카톡으로 컴퓨터에서 다 따다닥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렇게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 방법이 어려워요.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 사진을 짠짠 찍었어요. 이거 또 하나 꿀팁인데 막 가다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서 그냥 다 찍어두세요. 전 다 찍어놨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나중에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찍어놓으세요. 이 찍은 사진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핸드폰에서 아까 블로그 앱 다운받으셨죠? 그렇죠? 블로그 앱을 키면요. 여기 글쓰기 버튼이 나와요. 또는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요. 핸드폰 지금 있으신 선배님들 한번 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앱을 키면은 바로 밑에 정 가운데에 글쓰기 또는 플러스라고 나와요. 그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쵸? 그걸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사진 버튼을 누르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올릴 수 있게끔 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짠짠짠 클릭해가지고 이게 제가 먹는 거를 막 찍는 건 아닌데 이게 먹는 것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첨부를 누르면요. 사진이 이렇게 총총총총 올라가요. 그쵸? 지금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아래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까먹기 전에 제목은 아무거나 키워드를 하나 써두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요. 그대로 저장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디서 키면 될까요? 네, PC에서 키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처럼 그렇게 저장을 저는 다 해요. 그래서 제 PC에서 이제 블로그 들어오는 거 익숙하시죠? 여기서 블로그 누르시고요. 여기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글쓰기 누르세요. 누르셨죠? 글쓰기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위쪽에 저장이라고 있죠. 맨 위쪽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 저장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내가 내 핸드폰에서 옮겼던 게 여기 다 떠요. 이해 가시죠? 네. 아, 이거 87개 다 밀려가지고 제가.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딱 클릭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와줘요. 그래서 쉽죠? 그렇죠? 너무 쉽죠? 다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바로 사진을 불러와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카톡으로 해서 또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너무 편한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어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보이시죠? 제가 블로그 쓰는 설명을 조금 이제부터 드릴게요. 블로그 화면을 키신 다음에 가장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조그매져요. 또 한번 클릭하면요. 또 커져요. 또 한번 클릭하면요. 커져요. 이게 PC에서 보는 환경이고요. 한번 눌렀다가 모바일에서 보는 환경이고요. 또 한번 눌렀을 때가 태블릿 PC에서 보는 환경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디서 많이 보죠? 그죠? 핸드폰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부터 크기를 모바일에 맞춰서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쓰죠. 제목을 그냥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신 다음에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클릭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쓰세요. 오늘 블로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블로그 수업 들었는데 나는 블로그 수업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 블로그 수업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누르면 글자가 두꺼워지죠. 또 얘를 이걸 누르면 또 이렇게 찍 그어져요. 그리고 또 얘를 밑에 걸 누르면 또 밑에 선이 이렇게 찍 그어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이 글을 써보면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냥 쓰면서 한 개 한 개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예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항상 글을 쓸 때 이게 클릭을 하면요. 클릭을 하면 이게 플러스가 떠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뭐가 뜨냐면요. 사진 넣는 거, 스티커 넣는 거, 구분선, 인용구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스티커는 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또 이걸 누른 다음에 구분선은 내가 원하는 선을 넣어서요. 주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플러스 눌렀을 때 인용구 가끔 가다가 이런 말풍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진 또 여기다 글을 쓰는 거죠. 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글을 쓸 때 어떻게 썼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었죠. 그쵸? 근데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 많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블로그 쓸 때는 무조건 사진 넣고 글을 넣고 사진 넣고 글을 넣고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거는 사실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글만 쭉 있으면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고객이 쉽게 보게끔 하려고 사진하고 글을 넣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진만 왕창 따다다다닥 넣은 다음에 글만 쫙 쓰면은 읽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을 넣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블로그는 끝이에요. 왠지 말도 안 되게 끝나는 것 같죠. 근데 블로그는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오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네. 블로그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브랜딩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강의나 영업, 또 어떤 사람은 책, 어떤 사람은 체험단위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나의 기록이랑 습관을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가게 영업을 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요즘 진짜 강의들이 너무 많은데 강의에 여러 강의를 들으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의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블로그를 하냐예요. 나는 브랜딩하고 싶어. 내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쓰고 싶어. 나는 영상 전문가로서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노출이 처음에 잘 안 돼도 되죠. 왜냐하면 내 브랜딩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노출되면 좋잖아요. 그 스킬을 나중에 배우시는 거예요. 강의하고 영업하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모집을 블로그로 하시고요. 그래서 모집을 블로그 댓글로 다 모은 다음에 후기를 쓰세요. 그리고 그 후기를 다 또 여기다가 사람들이 댓글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사람마다 목적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의마다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나한테 맞는 것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책을 열심히 이제 리뷰하고 싶어? 책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체험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체험단이 뭐죠? 대신 가서 먹어보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고 나서 그 후기를 써주는 건데 이 체험단은요. 내가 열심히 블로그에도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 이런데 내가 너네 거 먹고 홍보해줄게 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달라요. 또 나의 기록하고 습관 잡는 거는 그 검색되고 노출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나 스스로 약속하고 습관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가게 영업하실 거면요. 내 가게가 이미 있어. 이 가게를 영업하고 싶어. 그러면 블로그랑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후에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할래. 이 중에서 한 개 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블로그 아까 얘기했죠. 일단 액션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왕초보이기 때문에 액션하는 게 먼저예요. 아, 글 쓰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나 글 쓰는 게 조금 부담돼서 못 쓰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엉망이어도 되니까 먼저 올리세요. 아시겠죠? 먼저 올리시면 그 글이 노출되는 거를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부터 스킬을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흐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 흐름은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Q&A 때 메일 써야 하나요가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은 심플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써요. 그래서 와, 나 이웃 증가시켜야지. 그래서 이웃 마케팅도 열심히 해요. 방문자 수 그러다 보니까 막 증가해요. 근데 이유 없이 막 쓰다 보니까 금방 지쳐서요. 블로그가 끝나버려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매일 쓰면서 습관을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의 클로징은요. 저희가 함께 액션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맨날 블로깅을 오늘부터 같이 하실 거예요. 갑자기 천천병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같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까요? 근데 내일부터든 오늘부터든 크게 의미 없는 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나 오늘 그냥 편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우리 이정민 선배님하고 블루나 선배님 또 홍현 선배님 지금 막 깜짝 놀라시는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하실 건데 2, 3주 동안 저희가 블로그를 맨날 올릴 거예요.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일단 맨날 올린 다음에 그거를 저희 오픈 채팅방에다가 계속 저녁에 자기 전에 꾸준히 올려주세요. 이걸 꾸준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수시로 보면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 강의는요, 저희가 제가 이제 각자 블로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세요. 블로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은 제가 녹화 영상을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에 재생 기간이 3주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한 결과 영상을 올려놓고 까먹어서 평생 그냥 그대로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생 볼 수 있게끔 제가 영상 녹화본을 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를 연습 삼아서 내 블로그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된 거는 우리 또 오픈 채팅방에 다 들어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완전 좋은 꿀팁인데
이거 블로그 목표 관리하는 양식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그 채팅창에다가 양식지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공유해 드릴 건데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화면 혹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게 제가 목표 관리할 때마다 쓰는 그 관리 양식지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써 있고요. 여기 시간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로그가 됐건 어떤 습관을 잡거나 할 때 다짐만 하면은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그냥 통으로 빼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21시에서 22시? 보통 이렇게 쓰나? 9시로 쓰지 않나? 네, 아무튼 그 21시에서 22시, 21시에서 22시 이런 식으로 1시간씩 아예 시간을 픽스 지으세요. 픽스 안 지으면 블로그 절대 못 써요. 습관 잡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픽스 지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픽스를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월요일 날은 이런 컨텐츠 올려야지, 화요일은 이런 컨텐츠 올려야지. 근데 이건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고선 여기다 1주차, 2주차, 3주차 자기 습관 잡는 주차를 쓴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장이 있고 없고가 내가 목표 관리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양식지를 나눠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양식지를 그 PDF로 한 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하나 인쇄해가지고 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네네, 제가 이거 오늘 드리려고 양식지 또 그 쓰던 거 제가 막 쓰고 있었던 거를 또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넣은 거라서 제가 이거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블로깅을 오늘부터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 목표만 먼저 써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깅을 내일부터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왠지 오늘부터 쓰라 그러면 다 도망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이거 목표만 잡아주세요. 목표만 잡고 내일부터 같이 쓰는 걸로. 아시겠죠? 네, 다 쓰실 거죠? 근데 저도 쓸 거예요. 네, 저도 쓸 거예요. 저는 막 쓰세요 하고선 막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한 2주, 3주 되면 슬럼프 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2주, 3주 되면 슬럼프가 똑같이 와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네. 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한 시간 딱 9시, 지금 딱 9시인가? 네, 딱 9시, 네, 딱 끝났네요. 네, 딱 9시 이제 마무리 이제 짓도록 하고요. 그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초보 강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어려운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드렸고 진짜 할 수 있는 투두들 전략들만 그래서 일부러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씩 이제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면 절대 못하니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장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나가시면 돼요. 일단 클로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Q&A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저희 채팅창에서 여러 무료 강의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꿀팁 강의들 또 많이 또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거 뒤에 인스타 강의를 또 몰래 조금 준비해 왔다가 도저히 못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막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이런 강의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선배님들은 남아서 이제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랑 다 해드릴게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월 400분 버는 분을 또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무료로 강의해 주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죠? 무료로 안 하실 건가요? 무료로 해주신대요. 방금 또 승인 받았어요. 네. 원래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책 읽고 올리는 게 어려우신 이유가 완벽하게 쓰려고 해서 어려우세요. 그냥 한두 장도 괜찮으니까 일단 습관 잡는 느낌으로 해서 꾸준히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 사진 가져오기? 핸드폰? 핸드폰 그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핸드폰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그 핸드폰에서 사진을 이렇게 막 찍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사진 찍은 다음에 네이버에서 핸드폰에서 네이버 어플을 키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키시는 거예요. 블로그 어플을 키시면요. 블로그 어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키자마자 가장 아래쪽에 가운데 보시면요. 글쓰기 또는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글쓰기 또는 플러스 버튼을 짠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뜹니다. 요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요 카메라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찍은 내 핸드폰 갤러리에 사진이 이렇게 짜라라락 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첨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짠짠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요. 그 핸드폰에 있었던 사진이 바로 PC로 옮겨져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정리된 글은 또 저희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함께 해주시는 선배님들 중에 공감이 기본으로 막 30, 50 이렇게 찍히고 댓글도 막 엄청 달리는 또 우리 고수분이 계세요. 우리 행운 둥빠님이라고 계시는데 행운 둥빠님이 다음 주에 또 우리 둥빠님이 다음 주에 그런 팁들 강의를 또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또 해주실 거죠? 네, 네, 또 승인 받았어요. 네, 또 받았으니까 또 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